예,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뉴스연구소로 출발하죠.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대통령의 사과로 가야죠. 네, 비공개 사과. 예, 어제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공개됐던 모두 발언에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정도 수준이었어요. 요 얘기를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두 발언 한 10분 정도 했었는데 여기서 그러나 아니면 뭐 하지만 이런 접속사를 15번이나 썼어요. 뭐 국정의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들이 몰라주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런 내용들로 모두 발언이 채워졌었고 말씀드린 비공개 사과 이거는 한 4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는데 고위 관계자라 하면은 정부 수석입니까? 정무석은 아니었는데 이제 뭐 제가 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게 그래요? 규칙이 있어서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중계가 돌아가는 그 모두 발언이 끝난 후에 카메라 꺼지고 국무위원들한테 이제 발언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맞아요. 사과가? 네. 그거를 오후 2시에 전했습니다. 네. 따라서 대통령이 총선 참패 엿새 만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본인 음성이 아니라 참모의 전원을 통해서 전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좀 의아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응답할 때 이게 맞냐 이게 모두 발언만 들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말했다는 걸 이해 못하지 않겠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향한 메시지에 중점을 뒀던 거다라는 뭐 정도만 뭐 답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비공개 회의 자리도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답변이었죠. 자, 정치권 반응은 어땠습니까? 먼저 여당에서 공식 반응은 뭐 대통령이 민심을 중점적으로 두겠다라고 했다는 데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다만 제가 어제 전화를 여기저기 좀 두루 돌려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 반응은 훨씬 더 냉담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낙선자 한 명은 달라진 게 없다. 이 더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쪽 낙선자가 맞아요. 이 바닥까지 안 가서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의 한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바꾸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민심이랑 멀어지면 결국 폭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말 혹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공식적으로 혹평을 했지만 뒤로는 뭐 오히려 땡큐 아니냐 이렇게 반색하는 모습이 읽혀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랑 각 세우기 뭐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걸기가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사위를 사수하겠다 이런 방침이 지금 보도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다 민주당이 하겠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까지도 여당한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 자리도요. 네, 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참여했던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복수의 최고위원한테 확인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22대 국회도 결국에는 입법 권력이랑 행정 권력이랑 대충돌하면서 거부권 전국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 또 민주당의 그에 대한 입장을 종합해 보면 협치보다는 또 강대강 대치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얘기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언론들 반응을 좀 먼저 전해드리면은 네. 뭐 싸늘하다, 냉담하다 뭐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주요 이제 언론들 사설을 다 찾아봤는데 예.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뭐 이게 중앙지, 지방지 할 것 없이 뭐 종합지, 경제지 할 것 없이 다 비판했습니다. 사설이나 칼럼으로. 제목 한번 사설 제목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예. 조선일보 국민앞 아니라 비공개 자리에서 죄송 말했다는 대통령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조선일보?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예요. 기대 못 미친 윤 대통령 반성 메시지 소통 방식부터 바꿔야 그래서 이 형식 이제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총선 민의를 제대로 깨닫고 있나 동아일보 윤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 한국일보 변화 안 보이는 윤 대통령 협치 바라는 민심 안 들리나 경향신문 변화 의지 없는 윤 대통령 남은 3년도 국민과
싸울 건가? 노컷뉴스는 칼럼인데 마이웨이 선언한 대통령 남은 3년 어쩔 건가? 아. 2대1리 민생 강조한 윤 대통령 총선 민심이 원한 게 이쁘니까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뭐 이제 중립적으로 본 게 뭐 예를 들면 국민일보 소통 협치 약속한 윤 대통령 실천이 중요하다. 매일경제 반성과 소통 밝힌 윤 대통령 행동으로 보여주길 뭐 부산일보 윤 대통령 야당과의 협치로 국정쇄신 의지 보여야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싸늘하다. 예, 아까 전에 뭐 정치권 반응, 뭐 여당 반응도 얘기를 했지만 네. 여당에서도 뭐 한겨레 제목을 보면은 국민의힘 그 영남 의원이 국민은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어제 쭉 그 실시간으로 보면서 네. 두 가지를 느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억울하구나.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좀 건정 재정도 하고 뭐 외교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지만 그래서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그렇지만 국민들이 몰라준다고 하니 내가 더 잘해보겠다 뭐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네. 또 해설을 해요. 따로 별도의 해설을 또 합니다. 아까 전에도 4시간 만에 이제 사과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국무회의 마지막에 얘기를 했다라고 그게 이제 뭐 고위 관계자라고 했지만은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와서 이도훈 홍보수석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51분간 국민과의 대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문 때도 똑같았습니다. 51분이나 얘기를 했는데 별도로 이거를 해설을 해야 돼? 보충 설명.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세게 나가는데 이거를 애시당초 참모들이 제어를 하거나 제대로 이제 좀 하지 못하고 뒤늦게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뒤늦게 수습. 와서 수습을 하는 건데 어제 미디어오늘 기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 소위 말해서 마사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포용 자료하고 윤석열 대통령 실제 발언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배포용 자료라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읽을 거니 이런 내용을 발표할 거니까 기자들 참고해라라고 배포하는 그거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엠바고로 걸어놓고 사전에 배포를 하고 기사 그렇죠. 쓰기 편하게. 왜냐면 애드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거 제목이 이런 미디어 오늘 기사 제목이 윤은 왜 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를 받아들여야 한다로 고쳤을까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포용 자료에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주어가 본인이에요. 배포용 그 자료에는. 네. 실제 발언은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더 많이 소통하겠다라고 배포 자료에는 있는데 소통해야 한다라고 지시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 자리인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 대통령이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본인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참모들이나 이제 뭐 장관들이 나한테 계속 니들이 잘못한 거야, 니들이 바뀌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는 들리는데 배포용 자료는 또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마사지 이제 언론 그 대언론 마사지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어제 이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의정 갈등 이를테면은 영수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아니면 최상병 특검 뭐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서 현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이건 기자회견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민생 토론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생 토론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야당은 뒷전 국민과 직접 소통 윤 민생 토론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야당이 지금 국정 파트너인데 왜 야당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혔는데 비서실장과 총리 누구로 인선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닥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언론 몇 곳에서 단독 보도를 달고 나온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뭐냐면 국무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 그리고 김종민 당선자, 김종민 의원 이름까지 지금 언론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너무 좀 뜻밖의 인물들이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거는 뭐 방금 전에 나왔으니까 뭐 TV조선이 처음에 이제 그 보도를 했고 뭐 지금 YTN이나 몇 군데가 이제 또 보도를 했는데 이건 당사자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얘기는
지금 양정철과 박영선 이 두 분도 본인이 긍정적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TV조선 보도고 예. 지금 저희가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자마자 돌리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과는 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했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했던 방식은 누군가를 이름을 툭 던져보고 반응 보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건지 얼마나 진전된 건지 당사자하고 정말로 합의가 된 네. 건지 여부는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김종민 의원도 전화를 안 받습니까? 김종민 의원 전화 한번 안 받습니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분들하고는 뭐 워낙 이른 시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화 통화가 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환율 1,400원대. 큰일입니다. 환율이 어제 장중에 1,400원을 찍고 내려왔어요. 네, 원달러 환율이 오전 한때 1,400원대로 올랐다가 최종적으로는 1,394.5원에 거래를 마감했어요. 네. 1,400원대가 이제 얼마나 비싼 건지 대부분 체감을 하시긴 할 건데 얼마나 이례적인 거냐? 역사상 3번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97년에 IMF 외환위기 때 한 번,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리고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렇게 3번 했었고 이번이 4번째예요. 환율 이렇게 오르니까 어제 기재부 한국은행이 구두 개입을 했어요. 그렇죠. 네, 환율 움직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제 주식시장이 무섭게 폭락을 하다가 그나마 구두 개입을 한 후에 약간 안정됐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2.3%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라는 게 이제 직접 개입 막 이렇게 이를테면 당국에서 아예 원화를 뭐 사들인다든지 뭐 네. 풀다든지 뭐 이런 걸 하기 전 단계거든요. 원인은 뭡니까? 일단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뭐 미사일 날아다니고 이란, 뭐 이스라엘 이런 게 뜨겁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3, 4월 달에 보통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금을 송금하게 되거든요. 그럴 네. 때도 약간 이제 환율이 오르기도 해요. 이 세 가지 약재가 동시에 겹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식 시장도 어제 난리가 났었고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전거래일보다 60.8% 하락해서 2,609.63으로 집계가 됐었어요. 네, 이게 네.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고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 가장 민감한 게 금리거든요. 미국의 금리. 미국의 금리를 인하할 거다, 안 할 거다, 올해 몇 번 할 거다. 이 말 한 번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 하는데 밤사이에 워딩 하나가 나왔네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인데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네, 물가 상승률이 2%로 낮아질 거란 확신이 들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래 걸릴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지금 상태로 좀 더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좀 시사한 발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미국 S&P 주가도 하락하는 결과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월 같은 경우는 원래 금리 인하를 하자는 쪽 사람이거든요. 왜 그쪽에서도 매파 비둘기파 갈리잖아요. 이 사람은 하자는 쪽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마저 금리 인하에 대해 좀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 또 주식시장 철렁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제 금리 인하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난 3월에 소비자 물가가 이제 예상보다 훨씬 좀 높았다.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전망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가 늘었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거고 원래는 0.4% 정도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경기 과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가 좋고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할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게다가 중동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당분간 환율이 1,400원대에 있고 이제 한국은행이 계속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고 어제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이 네. 전 세계 이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3%로 당초 전망치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3.2%로 조금 0.1%포인트 이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봤고 미국은 뭐 2.7%인데 다른 선진국보다는 한국이 좋기는 하지만은 작년에 1.4%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전망도 조금 여러 중동 리스크나 이런 걸로 불안하다고 보면 다시 1%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2%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좀 시장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장중에 1,400원을 찍고 내려왔어요. 네, 살짝 내려왔거든요. 오늘 또다시 1,400원 돌파하는가? 이게 큰 걱정이고 이게 지금 오늘 쟁점입니다. 다음으로 가죠. 7년째 억지 주장. 억지 주장을 누가 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본이 또 독도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외교청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기술을 했었어요. 또요. 작년 같은 시기에 이 뉴스 전에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나왔습니다. 외교청서라고 하면 일본 외무성이 1년 동안 국제정세랑 외교 활동을 정리해서 매년 4월에 발간하는 공식 문서거든요. 예. 이 표지가 파란색이어서 청서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도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 동원 관련해서 일본 피고 기업한테 배상 명령했던 판결도 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번에 주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대변인 명의 논평으로도 강력히 항의를 했고 또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일본이 이번에 좀 다른 점은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파트너라고 표현을 한 게 2010년 이후에 14년 만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총리와 비서실장 물망에 올랐다, 뭐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서 떠들썩한 박영선, 김종민, 양정철 이 세 분하고는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고 지금 취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립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